오늘 강사님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윤균 총장님 산하에 수요 강의를 해주실 분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돼지클럽이십니다. 인물도 되시죠? 또 목소리도 되십니다. 키도 됩니다. 몸매도 되시네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돈도 되십니다. 정말 진정한 돼지클럽이신데요. 이분을 제가 소개해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큰 한호와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돼지클럽 강정옥 로얄마스터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돼지클럽 돼지클럽 회원입니다. 로얄마스터 강정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에 막 미국에서도 들어오시고 일본에서도 들어오시고 대단하시네요. 제가 조금 먼저 들어와서 우리 쭉 방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정말 멋지세요. 한 분도 표정이 이렇게 너무나 모두 다 환한 표정으로 이렇게 줌에 임하시는 거 보니까 멋진 팀이구나. 우리 이영규 총장님 사나 우리 정말 제가 또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김미숙 본부장님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네.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소식을 조금 전해 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봐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오프라인 세미나가 없어지고 나니까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좋기도 하네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봐, 우리가, 그죠? 미국에 갔을 때 잠깐씩 얼굴 뵙고 너무 짧은 시간을 이렇게 돌면서 만났던 이제 그런 분들인데 너무 궁금도 하고 항상 마음속에 이제 응원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또 뵐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또 줌으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예, 감사합니다. 사업도 다 지금 다 너무 잘 되고 계신 얼굴이에요. 한 분 한 분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서, 예. 하는데, 이제 많이 이제 줌에도 익숙해진 것 같고, 그죠? 그랬더니 이제 요번 또 석세스부터 저희 로얄들은 이제 또 현장으로 오라고 또 그러시네요, 본사에서. 너무 가고 싶고 또 반가운 거예요. 이번에 또 우리 8호죠? 네, 새로운 또 임페리얼 마스터님이 탄생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현장에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요. 네. 오늘,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뭔 얘기를 해드릴까 하고 우리 김미수 본부장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제 얘기 하래요. 제 얘기 제 맘대로 하래요. 어, 제일 궁금한 게 그거 같아요. 여러분들 이 팀도 지금 뭐 어제부터 시작한 우리 ABR 시스템 다들 잘하고 계신가요? 아유, 막 정신이 없어요. 뭐 어제 하루 종일 예, 카톡으로 막 올라오는 거 보니까 뭐 정신도 없고. 근데 너무 반응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들 다른 팀 제가 이제 좌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야, 애터미 회원들이 이런 긍정적인 자세구나. 모든 회사가 앞장서서 하려고 하니까 막 이렇게 따라가는 데는 아주 선수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 회사도 정말 요즘에 보면 저희들이 사업자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버거울 정도로 회사가 너무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들 막 각 우리 로얄들 분과위에서 뭐 이런저런 건의를 하고 회사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회사가 따라오는 게 좀 버겁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희가 막 따라갈 수가 없네요, 회사를. 너무 멋진 회사로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와중에도 이 뭐 코로나 남들은 뭐 힘들다고 바깥에서는 막 힘들다고 하죠. 그런데 뭐 오늘 아침에 막 톡으로 막 축하합니다가 올라와서 보니까 제 대실적에서 또 이번에 총장님이 또 한 분 나오셨네요. 몰랐어요. 총장 가는지도 이제 몰랐는데 가고 지금 또 이번 상반기에 지금 또 크라운을 도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야, 이 코로나 이거 별거 아니네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이 간절함과 이런 거에는 코로나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증거를 저희가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 멋지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 방에 지금 들어오신 모든 분들도 정말 올해
딱 절반 지났네요. 그죠? 우리가 2021년도, 그다음 이제 6월부터 이제 오늘 시작이니까, 상반기 때 조금 약간 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뭐 그러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 하반기에, 2021년에 계획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면 되니까. 우리 못할 거 없잖아요. 애텀인데. 그리고 또 우리 정말 열심히 멋지게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안내해주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스폰서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애터미는 안 되면 기적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업자 미팅인데 이제 또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아마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마 지금 한 3, 4년 이상이 되신 분들은 이제 저를 아시겠지만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우울증이 올 뻔했어요. 저를 몰라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약간 우울할 뻔했어요. 근데 우리 김미숙 본부장님께서 저에게 이제 닉네임을요, 돼지클럽, 예, 뭐, 회장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됐습니다.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지금 이제 횟수로 11년 차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11년 차 들어가고 있고, 애터미 하기 전에 제가 이제 하고 있었던 일은 보험 일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하나생명으로 바뀐 대한생명이라는 데서 수석 매니저로 한 6년 반 정도 일을 하고 있을 때 애터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처럼 거절했죠. 1년 6개월 동안.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 인생에 제가 두 번 다시 네트워크를 할 거라는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험을 하기 전에 네트워크를 해봤거든요. 글로벌 회사 A사를 제가 96년도에 우리나라 초창기 때 들어올 때 우리 남편이랑 같이 전업으로 2년 반 정도를 해봤어요. 더 이상 못했던 거는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도 저는 그 A사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게 네트워크에 대한 비전을 제가 그때 봤거든요. 정말 멋진 회사고 멋진 이 신유통 사업이고. 근데 제가 못한 거지 그 사업이 막 나빠서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상황이 물건이 비싸다 보니까 전 제품을 애용자가 되는 게 부담스러웠고 제가 부담스럽다 보니까 주위에 전달하는 게 쉽지 않았고 제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그 A사를 막 전달을 했더니요. 한 번씩은 팔아주더라고요. 근데 자발적인 재구매가 안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돈이 안 되죠. 그리고 10년을 해서 돈이 될 거라는 그런 희망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세 가지 때문에 A사를 그만뒀거든요. 세 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외제품이라는 거. 사람들이요. 수입 세제 팔러 다닌다고 저를 얼마나 뭐라고 그러든지요. 미제 세제 팔러 다닌다고. 그때만 해도 막 우리가 거울에다가 식용유 부어가지고 열심히 지문이 이제 좀 살아났어요.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비비면서 막 다니면서 전달을 했는데 사람들이 곤란해지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공격을 하더라고.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미제 세제 팔러 다닌다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요. 물건이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0% 애용자가 되는 게 힘들었고, 그러니까 제가 전달하는데 힘이 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친환경 세제, 좋은 제품이다. 좋은 거 다 안 돼요. 근데 비싸서 못 쓰겠다라고 하는 말에는 어떻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또 제 환경이 뭐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인맥도 아니고 평범한 그냥 소비자들, 아끼고 절약하고 막 이러는 그런 사람들 속에 제가 이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세 번째는 뭐였냐면 저는 우리 남편이랑 같이 그 A사를 선택을 할 때도요. 사업적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돈 벌려고 선택을 했는데 돈이 빨리 안 돼요. 그리고 1,000만 원짜리 그룹을 막 3개에서부터 6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비싼 제품을 가지고 외제품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2년 반을 열심히 전업으로 해던 제조업을 정리를 하고 이제 정말 단순 무식했죠. 두 부부가 같이 이거는 신유통 사업이다. 선진국의 유통이다. 그럼 우리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이제 둘이
아주 야심차게 전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머 있는 돈 까먹는 게 왜 이렇게 쉬워요? 돈은 다 까먹었는데 들어오는 수입이 없으니까 힘들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직장을 찾아 들어가게 되면서 저보고 이제 살살 해보라고 하는데 같이 하다가 이제 차도 없어지고 아이들 둘 데리고 이제 일을 한다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사실은 누구를 만났냐면 지금 이덕우 임페리얼 마스터님이 제 파트너로 만나게 된 인연이었어요. 그분이 그 아메이 때 제가 두 번째 스폰서였던 거죠. 항상 그분이 그러시죠. 아메이 9년, 하이리빙 6년, 렉서스 시너지 유사나 이래서 17년을 하신 과거 많은 남자라고 얘기하시는 그분의 첫 번째 그 A사에 제가 두 번째 스폰서. 첫 번째 스폰서님은요, 미국에 계신 누님. 그리고 저희가 포기를 하니까 그분이 세 번째 스폰서를 찾아서 누구한테 가셨냐면 권영식 총장님. 유가영, 예, 권영식 총장님이 그분의 세 번째 A사 스폰서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기를 하니까 이제 그분은 그렇게 가셨는데, 포기하고 한 2년 정도 있으니까요. 그분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는데, 뭘 갖고 찾아오셨냐면, 한국계 A사라고 하는, H사, 하이리빙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스폰서님,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요. 이 세 가지가 다 해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외제품 아니죠. 국산품이죠. 신동방 그룹, 진로그룹에서 만들었으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만든 거니까 국산품이고요. 이거는 해도 되겠다. 두 번째 가격이 A사보다 굉장히 쌌어요. 저렴했어요. 야, 이 정도 가격이면 나도 쓸 수 있겠네? 예. 내가 쓰면서 주위에 전달할 수 있겠네? 세 번째는 보상 플랜이 1,000만 원짜리 그룹을 만드는 게 아니라 500만 원짜리 그룹을 만들 수 있도록 절반을 뚝 잘라 놓으니까 어머 이건 너무 쉽겠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해결이 돼서 제가 진짜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김현숙 임페리얼 마스터님도 형제 라인이었고 이혜정 임페리얼 마스터님도 형제 라인. 저도 한 라인. 이덕우 총장님으로부터 이렇게 주변에 형제 라인으로 계시던 분들이 지금 모두 다 애터미로 다 오셨죠. 그리고 그분들이 최하 로얄 리더스 이상까지는 다 오셨어요. 정말 너무나 그 하이리빙을 제가 한 4년 반 정도를 하면서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 열정의 총량으로 이제 100%를 주셨다고 하면 제 열정의 거의 한 7, 80%를요. 그 하이리빙을 할 때 다 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진짜 열심히 해봤거든요. 근데 안 됐어요. 결론은. 근데 그 안 된 이유가 제가 만약에 이 애터미를 안 했더라면 제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제가 하마터면 제가 오해하고 자존감이 엄청 낮아서 평생을 살 뻔했어요. 그래서 이 애터미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거를 애터미를 하면서 제가 알았다니까요. 그 회사가 진행을 하면서 이제 회사가 막 매출이 늘어나고 멤버십이 커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요. 저렴하게 시작했던 회사가 가격이 계속 점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막 성장하던 제 이제 멤버십도 성장을 하고 저도 이제 직급도 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매출이 더 늘지가 않고 멤버십이 자꾸 줄어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가 잘못됐지? 근데 그만둔 사람들이 더 속상한 거는요. 그 사람들이 그만두고 나면 물건도 안 써요. 지금 우리 여러분 주위에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다른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이 그만두고 나면 그 회사 제품을 안 써요. 왜냐하면 정말로 좋은 제품이 이 가성비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돈 벌려고 시작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보다가 돈이 안 되니까 그 회사를 그만두고. 왜냐면 그 정도의 제품은 우리 가까이에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두고 난 그 사람들을 연락을 해보니까 전화도 안 받고 매출도 안 뜨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어느 순간에서 이 멈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트워크에서 멈춤은 이게 그 자리에 멈추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우리가 거꾸로 타고 올라간다라고 하죠.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내가 이렇게 퇴보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능력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뭐 리더십의 문제거나 아니면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요, 그 시스템 안에, 그 회사 안에 있으면은요, 교육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충분히 뭐 특징, 효과, 그 다음에 성분 이런 거를 들었을 때 비싸다는 생각을 안 해요. 다른 회사에서 똑같은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어떤 특화된 제품을 갖다가 이제 판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몰랐는데 소비자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그냥 비슷한 품질인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한 명, 두 명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현상이 오니까 결국은 이 멤버십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되면서, 아, 우리 남편이 그렇게 이거 아닌 것 같다. 당신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도 제가요, 미쳐서 했었거든요. 두고 보라고, 내가 성공 하나 못 하나 내가 보여주리라 막 이러면서 제가 이를 악물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느끼고 제가 이제 그만하자. 정말 열심히 제대로 해봤는데 이거는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저 혼자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았던 게 바로 보험이었거든요. 보험은 저만 잘하면 되니까.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선택한 그 일이 함께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돈이 안 돼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파트너들이 돈이 안 돼서 떠나가는 거는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더라고. 그렇다고 제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보험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보험을 해보니까 보험이 그렇게 괜찮은 일인 줄 몰랐어요. 다단계보다 훨씬 낫더라고, 보험이. 그래서 내가 결국 네트워크를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일했던 게 보험을 하기 위해서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보험을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한 만큼 제 수입이 막 늘어나면서 리크루팅도 잘 되고, 이 네트워크 했던 경험으로 사람들 이렇게 리크루팅 하면요, 보험은 회사가 또 교육이나 이런 거를 잘 시켜주기 때문에 리크루팅을 제가 해오는 거기까지만 하면은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고 계약을 하고, 그래서 동행 다니면서 같이 계약을 도와주고, 너무너무 재미있고 쉬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당도, 아니, 월급도 많이 받으면서 나름 이제 그 뭐죠? 라이프 사이클을 이제 이렇게 그 설계를 해가면서 제 인생의 마지막 직업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막 수많은 이런 유혹이 오고 와도 눈도 끔찍 안 했어요. 애터미도 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애터미를 알아보게 된 거는 우리 박미영 크라운 마스터, 제 파트너거든요. 보험회사에 보험을 하러 온 그 친구가 갑상선 암을 이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 그렇게 회복하는 이제 과정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박명 크라운에게 제가 해모임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애터미를 알아보게 된 거예요. 가격이 너무 싸서 제 생각에는 원자력 연구원과 한국콜마가 이렇게 같이 관여가 된 그런 좋은 제품, 확신은 있었습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싸서요, 이 회사도 나중에 가격을 올리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제가 석세스 아카데미를 2010년도 5월 달에 제 발로 찾아가서 한번 들어보게 된 거예요. 그 세미나를 들어보면서 회장님의 그 강의가 전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다 말이 되는 그런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어떤 그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회장님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에 애터미가 새로 쓴다라고 하시고,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고 그러고, 수입의 상한선을 만들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수십억, 수백억을 받아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상한선이 있어서 너도 5천, 나도 5천. 그래서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좋은데 싼 제품은 우리 없었잖아요, 그동안에. 모르면 우리가 비싸게 주고 사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또 싼 게 비지떡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그랬었는데, 어떻게 좋은 제품을 싸게 팔아? 대중명품이라는 말을 저는 애터미 와서 처음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네트워크는 은퇴가 없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일을 하고 상속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내가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근데 애터미에는 더 이상 수당을 안 주니까 결국은 은퇴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굵고 짧게 돈 버는, 돈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돈을 쓰면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얘기하시는 그 회장님이요. 너무 이상했어요. 진짜 사기꾼처럼 보였어요. 너무 말씀을 잘하시길래. 근데 말이 안 되는 그 얘기가요. 그날 저녁에 배를 깔고 석세스 아카데미에 첫 번 참석을 했을 때 이혜정 총단장님을 따라서 제가 갔을 때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한 17명, 18명이 한 방에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근데 팩을 우리가 이브닝 세트를 한 세트 넣어주고 치약을 우리가 하나씩을 넣어주더라고 방에. 그리고 인생 시나리오를요 A4 용지 그 복사본을 한 권씩을 넣어줘가지고 그걸 그려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제가 사업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됐던 거죠. 제 현실 점검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렇게 써보면서 인생 시나리오를 써보라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 기준하고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얘기해 주시는 그 기준하고 맞지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려보면서 제가 그동안에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던 게 내 인생 수레바퀴가 이런 모양이니까 별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애가 셋인데 아이 셋한테 제가 뭐 유학을 보내주고 집을 사주고 막 그런 꿈 없었어요. 평범하게 그냥 서울에서 아이 셋 키우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대학을 보내주면 니네들이 알아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장학금을 받든 니네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그리고 졸업하면 취업도 니네들이 알아서 해야 되고 뭐 그런 기준이었죠. 근데 회장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부모님에게는 뭐 생활비를 드려야 되고 아이들에게는 집도 한 칸씩 사줘야 되고 또 주위에다가 뭐 공헌을 해야 되고 그런 얘기들이요. 제가 네트워크를 해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들었을 때 너무 쇼킹했어요. 현실 점검을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인정을 하기 싫은데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점검을. 왜냐하면 보험회사에도 저희가 그 백지 설계라는 걸 해요. 그 사람의 인생의 그 라이프 사이클을 그려주면서 이래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되고 아이 자녀들의 이런 뭐 장래 자금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젊어서 준비해야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제 인생 설계가 제대로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도 네트워크라는 이유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박미영 단장님이 검증이 안 돼서 못 먹겠다라고 하는 그 해모임을 알아보러 갔던 석세스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돌아와서 어, 이게 부업으로 해보려고 저는 했던 거죠. 보험을 하면서. 왜냐하면 보험을 제가 3년을 더 해야 되는 이유가 모든 연금이고 뭐고 적금이고 10년을 제가 불입을 해야 되는 걸로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3년을 더 채워서 10년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 이후에 저는 애터미를 하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박미영 단장님이 해모임을 제가 소개를 했더니요. 꼼꼼히 이제 알아보고 먹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뭐 이 정도면 먹어봐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어, 먹기 시작을 하고 화장품을 이제 써보기 시작을 하고 저는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이제 치약을 사고 선크림, 비비크림 이런 거를 사가지고 이제 전달을 했던 거죠. 근데 놀라운 게요. 이 재구매라는 게 이런 식의 재구매를 저는 네트워크 중에서요. 애텀에서 처음 봤어요. 비비크림을 사간 사람이 한 일주일 정도 썼는데 하나를 더 주문을 해요. 너무 좋대요. 제가 그때 뭐라고 팔았냐면요. 애터미 제품이라고 안 팔고 콜마 거라 그러고 팔았거든요. 왜냐하면 애터미를 설명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져요. 그리고 또 다단계라는 이거 설명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냥 이거 콜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얼마에 팔았냐면요. 2만 원에 팔았어요. 2만 원씩. 회장님이 팔아서 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제가 자신 있게 그렇게 팔 수 있었냐면 하이리빙에서 콜마 제품을 취급을 했어요. 선크림, 비비크림이요. 지금도 48,000원이에요. 48,000원짜리 비비크림이 애터미에서 7,650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선크림이 35,000원? 화장품 세트가 보통 2, 3만 원대 가는 그런 화장품
애터미에서 똑같은 콜마 제품을 취급을 하는데 콜마는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제조 전문 회사라는 거. 그래서 이덕우 임페리얼 마스터님이 콜마의 우리 그 대표님한테 여쭤봤대잖아요. 다른 회사에 나가고 있는 화장품하고 이 애터미에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냐고. 똑같다고. 근데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랬더니 그거는 그 회사 마음이라고. 제가 2만 원씩에 받고 팔았어요. 그랬는데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 주문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다니까 얼마에 내가 줬어? 그랬더니 2만 원을 줬대요. 그래서 제가 후환이 두려워가지고 그때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사실은 있잖아. 이거 네가 가입해서 직접 사면 훨씬 더 싸. 그랬더니 아니 지금도 싸대요. 2만 원도 싸대요. 그래서 내가 훨씬 더 싸다니까 그랬더니 얼마가 싸길래 그러냐요. 그래서 제가 4개 묶음으로 사면 있잖아. 7,650원이야. 그랬더니 저를 째려보더라고. 너무 많이 받아 먹었다고. 그래서 네가 가입해서 직접 써. 그래서 그때 제가 가입시킨 사람이 한 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사람으로부터 지금까지 제가 로얄 마스터까지 온 거라니까요. 30명 가입을 시켰는데 저랑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3명이에요. 우리 박미영 크라운 마스터요. 저보다 더 미쳐서 4개월을 저보다 먼저 시작한 사람이에요. 대출을 받아서.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부터 다르더라고요. 이 암 환자가 먹고 그 몸으로 느낀 해모임의 그 효과는요. 이 친구를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모임을 먹고 좋으니까요. 화장품까지 효과를 봐버리는 거예요. 우리 박명 크라운 마스터 지금 엄청 많이 이쁘잖아요. 예, 엄청 투자가 된 거예요. 해모임과 우리의 그 앱솔루트 이전서부터 거기에다가 또 돈이 조금 되니까 의학의 의술의 힘을 좀 빌어서 변신을 한 거죠.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피부가 진짜 많이 두꺼웠어요. 그리고 화장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랬던 그 친구가 갑자기 미모에 신경을 쓰면서 자기 피부가 달라진다느니 얼굴이 작아졌다느니 라인이 생겼다느니 제가 오죽하면요. 해모인 부작용인지 알고 그 마약 좀 끊어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약을 먹더니 사람이 이상해지니까 자꾸 내가 그 약 좀 끊어봐봐. 제가 이랬어요. 그 우리 박미영 크라운 마사님 한 사람. 그리고 2달 동안 한 3개월 정도요. 전화도 안 받았어요. 우리 강덕진 본부장. 제 친여동생이에요. 우리 딸 6 중에 제가 둘째고요. 막내 여동생이에요. 다른 우리 동생들, 언니는 다 이제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얘기해도 물건만 쓰라고 전달을 했고 이 동생하고 셋째, 제 바로 밑에 동생하고 우리 3명이 연금이 없는 공무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막내에게 얘기를 하니까요. 3개월 정도 전화도 안 받아요. 바쁘대요. 그리고 나중에 한대요. 저는 서울에 있고 우리 동생은 부산에 사니까. 그래서 하도 전화를 안 받아서 나중에 한다고 그래서 전화를 안 했어요. 집에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우리 조카가 성지야 엄마는 그랬더니요. 엄마 이렇게 부르는데 저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없다고 그래. 그랬더니 우리 동생이 지금 본부장이고 리더스 클럽이에요. 그 2명, 한 명은 지금 아직도 팀장이에요. 보험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는 아직도 팀장인 게 왜 아직도 팀장일까요? 대단하죠. 10년째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데 10년째 지금 아직도 보험하고 애터미를 2가지를 하고 있다니까요. 참 그 연구 대상이에요. 어쨌든 그 3명으로부터 뻗어진 제 좌우의 어떤 멤버십으로 지금은 이제 뭐 글로벌로 캄보디아에도 제 파트너 중에 총장님이 나와 계시고 일본에도 지금 이제 국장이 몇 분 계시고 태국에도 본부장이 계시고 말레이시아 뭐 싱가포르 그다음에 뭐 아직 오픈하지 않은 터키에도 지금 사업자가 거의 한 100명이 넘게 나왔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전 세계로 뻗어져 나가는 이 멤버십이 결국은 애터미의 무한 단계 때문에 요 3명으로부터 연결이 돼서 나간
그 무한단계의 위력으로 제가 로얄 마스터까지, 로얄 클럽에까지 들어오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된 거예요. 근데 아메이를 했던, 하이리빙을 했던 강정옥하고 애터미를 하고 있는 저 강정옥하고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선택한 도구에 따라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성공자가 되기도 하고 정말 성공을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뛰어도 성공할 수가 없는 그 차이는 바로 뭐냐면 도구의 선택이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는 저도 당당하게 애터미 성공 못하면 기적입니다. 당신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충격을 받아요. 조금 잘나신 분들은요. 아, 내가 뭐 이러고 오시는 분들은요. 당신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요. 좀 자존심 상해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우리와 같이 사업을 하고 나가는데 본인의 능력에 어떤 그런 자신감이 있는 분들은요. 결국은 애터미를 못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저는 시작과 동시에 4개월을 부업으로 하다가 결론을 내렸던 거는 뭐냐면 애터미의 상한선을 듣고 그리고 제 목표는 제 간절함은 뭐였냐면 3년에 1,000만 원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성현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100일 100만 원, 1000일 1000만 원 작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계속 해주셨는데 1000일만 집중 몰입을 하면요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얘기. 저는 100만 원은 생각도 안 했고요. 이미 제가 1000만 원을 가까이 벌다가 애텀으로 턴을 했기 때문에 제 목표는 노동의 수입의 1,000만 원이 아니라 연금성 소득으로 매달 잠을 자고 있어도 내가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나오는 1,000만 원이 저에게는 이제 그 1차 목표였어요. 그렇게 간절한 그 목표를 세우고 나서 일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 파트너 서울에 살고 있는 저에게 파트너들이 이제 부산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부산을 가게 된 게 처음에는 이사를 가라고 하시더라고. 저희 스폰서님이 이덕우 임페리얼님이요. 저한테 이사를 가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이사는 못 가고요. 그 이사를 안 가려면은 차선이 뭐였냐면 부산을 가서 살다시피 하는 후원을 해야 된대요. 최하 3일은 먹고 자고 하면서 후원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 그거 한 거예요. 제가 그거 했던 이유는요. 3년에 1,000만 원 목표였기 때문에. 그게 진짜 간절했기 때문에. 3년을 보험을 끝내놓고 애터미를 하려고 하다가 딱 3년을 애터미에 집중을 하면 연금성이 된다라는 그 말에 보험을 3년을 했을 때 나아지는 상황 없어요. 3년 후에도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애터미에서는 함께 집중 몰입을 하면요. 연금성이 1,000만 원이 나온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래 한번 해보자. 계속 갈등하지 말고. 그리고 선택한 일이었기 때문에 벼랑 끝에 저를 이제 몰아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타협이 없었습니다. 이사 가는 거 한 번 타협을 해서 차선이 부산을 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한 부산의 후원이 10년을 한 거예요. 작년 코로나 이전까지. 한 주도 빼먹지 않고 월, 화, 수 3일은 제가 가고 수요일날 저녁에 올라와서 목요일날 원데이 가고 그 다음에 금, 토는 우리 이혜정 임페리얼님이 부산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우리 파트너들은 네트워크에 내자도 모르는 그 젊은 애기 엄마들은요. 일주일 내도록 서울에서 경험 있는 스폰서들이 내려와서 후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양산으로 그냥 신규를 데리고만 오면 후원이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는 성장이 빨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30대 우리 파트너들이 네트워크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스폰지 같은 거예요. 하나, 둘 그러면은 셋, 넷 이러고 따라오는 병아리들처럼 본인의 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이 저희가 계속 시스템으로 스폰서들이 아주 막 서울에서 내려가가지고 그리고 전부 다 나이들이 어리니까 이혜정 총단장님 나이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제가 많죠. 그 다음에 우리 박명 단장님입니다. 나이도 스폰서 순서대로 나이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들도 다 뭐냐면 운이더라고, 운.
잘 그렇게 올 수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우리 애터미에도 뭐 운칠기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파트너들에게는 굉장히, 그리고 또 전업으로 미쳐서 뛰고 있는 스폰서들이, 경험 있는 스폰서들이 함께 이제 이렇게 후원을 해줬다라는 거. 그리고 막 직급에 미쳐가지고 막 이렇게 뛰다 보니까요. 그냥 따라만 온 거예요. 가자 그러면은 막 갑시다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급들을 리더스까지는 정말 무난하게 다들 스폰서의 직급하고 같이 물려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리더스에서 많이 이제 우리 파트너들이 머물러 있었어요. 왜냐면 리더스까지 오면서 이제 스폰서들은 뭐 로얄, 그 다음에 뭐 크라운, 그 다음에 임페리얼까지 이제 우리 이혜정 총장님이 가시면서 이제 리더스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니네들이 알아서 이제 직급도 도전하고 해봐라 그랬더니 본인들이 이 좌우의 그룹을 보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해보지를 않다 보니까 할 줄은 몰라. 그러면서 이제 한창 막 리더스 되면서 젊다 보니까요. 이 친구들이 뭐 리더스 클럽에 들어오니까 뭐 제품 강의, 본사에 강의하는 그 강사들 중에 거의 한 3분의 2가 제 파트너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본업의 어떤 후원이나 이런 쪽보다 막 이 강의하고 막 다니면서 신났어요. 어떤 그런 뭐죠? 그게 성취감, 자아 발전이 된 거죠. 본인 개인적으로 보자면. 근데 네트워크 사업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가다가 멈추면은 안 된다라는 거. 멈추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막 속도 내서 달리다가 멈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동을 걸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노력과 시간과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이제 재부팅이 되려고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 근데 또 이게 안주하다 보니까 뭐 그 정도 한 1,000만 원씩 벌면 괜찮겠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에서 이제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그런 생활이 조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동안 조금 이렇게 정체가 된다라는 느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또 다시 해보려고 했는데 작년에 이제 또 이 코로나가 또 온 거죠.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속 달린 팀들은 작년에 그래도 총장이 2명씩 나오고 이 코로나가 뭐 어떤 그런 위기가, 어떤 팀들은 이제 뭐 위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달렸던 팀들은요, 코로나 와중에도 승급도 하고 리더스도 가고 로얄레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성장을 하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뭐라고 많은 이제 얘기를 하냐면요. 결국은 우리 사업은요,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회사가 아무리 좋은 도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을 해줘도 결국은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나의 꿈인 거죠. 나의 그 Y가 분명하지 않으면 애터미 사업은 결국은 다른 사람의 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부분, 그 중에서 하나가 뭐였냐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바뀌고 나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인생 시나리오를 우리 파트너들에게 다 그거를 이제 뭐죠, 그 책으로 요즘에 나오잖아요, 인생 시나리오가. 거기에 처음에 우리가 막 인생 시나리오를 적고 했던 거를요, 한 달에 한 번씩 석세스 때만 이제 꺼내서 보게 되는. 굿모닝에서 우리가 뭐 이제 인생 시나리오 가지고 또 이렇게 했지만 책을 이렇게 덮어버리면은 그게 내 꿈이 생생해지지가 않고 그냥 책상 위에 있는, 가방 속에 있는 인생 시나리오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상담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불평불만이 계속 나와요.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석세스를 하고 이럴 때는 인생 시나리오를 가지고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매주 이제 뭐 라인 미팅이나 이런 사업자 미팅에서
계속 인생 시나리오 발표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줌으로 이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게 본인의 간절함이 흐릿해지면서 그냥 내가 이 사업을 왜 하지? 이거를 순간적으로 이제 잊는다라는 느낌? 근데 저희 때는 간절함 1,000만 원, 그게 꽂혀서 사실은 1,000만 원까지 빨리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 파트너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로얄이나 리더스가 되고 나면은 그동안 내가 이렇게 그 꿈꿔왔던 꿈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집도 옮기기도 하고 차도 바꾸고 아이들도 이제 문제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된 거는 뭐예요? 꿈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그 꿈을요? 계속 물을 주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시나리오가 휴대폰에 열면은 바로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되면은요, 갈등이 없어져요.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내 이유가 분명하다라면 시간 낭비를 안 하게 되더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꿈이라는 거는요,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갖고 나가야지 내 멋진 꿈이 만들어지는데, 팽개 쳐놓으면요, 내 꿈을 뭐가 덮냐면은요, 불평과 부정적인 거, 이런 것들이, 나쁜 기운들이 내 꿈을 다 덮어버리더라고. 내가 꿈이 어느 정도 생생하게 가꿔야지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에이콰를, 아니, 저기 뭐죠? 인생 시나리오를요, 휴대폰에 찍어 갖고 다니면서 뭐 미팅을 하러 갈 때 아침에 일어나서 꼭꼭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더 추가도 해야 되고. 꿈을 생생하게 내가 물을 주고 영향을 주고 하면서 갖고 나가야지 내가 그 꿈을 키우는 그거에 대한 열매를 내가 따는 게 결국은 내 성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지금 나는 이거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뭐 문제 없다. 그러면 저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아우 이렇게 열심히 뭐 그렇게까지 미쳐서 안 해도 돼 이러면서 안 좋은 영향을 옆에 주위에 자꾸 주잖아요. 줌 미팅 해야 되는데 어디 뭐 모임 가자 그러고 막. 진짜 우리는 간절한 사람끼리 모여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간절함의 크기가 큰 사람일수록 이 일에 더 훨씬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를 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고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미국에 몇 년 전에 처음 갔을 때 이제 이쪽 그 서부 쪽 돌 때 하고 뭐 동부 쪽으로 갔을 때 하고 느낌이 조금은 다르더라고 분위기나 이런 게요. 근데 우리 그 심재강 로열 마스터님을 만났을 때 너무 놀랐어요. 만난 지 한 2시간밖에 안 됐는데요.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저하고 그때 상황이 똑같았어요. 본부장이면서 로얄을 지금 가야 되는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그런 애터미의 본부장이다 보니까요. 고민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총장을 가죠? 본부장님 우리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언제 갈까요? 막 서로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애터미는 그 전에 어떤 뭐 그 이전에 애터미를 하기 전에 제 어떤 뭐 스펙이나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애터미 안에 있는 분들은요. 같은 직급이고 같은 어떤 수입을 지금 받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아마 그 고민이 똑같을 거라고요. 그럼 제 파트너들이나 이 방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제 파트너들에게 했던 얘기를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애터미더라고요. 아무리 왕년에 내가 했었어도 애터미 안에 들어오면 그냥 애터미인인 거예요. 애터미 후원수당이 맞아야지 내 수입이 생기고 내가 직급을 가야지 일이 되는 게 그게 애터미 일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애터미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식으로 풀어야 되더라고요. 답은. 직급 가야 돼요. 이번에 세상에 임페리얼 가셨잖아요. 우리 전 그분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임페리얼 이제 이번에 6월에 이제 승급식
할 때 저도 이제 현장에 가서 보겠지만 그분의 공식적인 강의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우리 파트너들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분이 이번에 임페리얼 가신 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저도 그분을 몰라요. 이제 해외 쪽으로 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국내 세미나 때 그분이 뭐 강의를 많이 하시거나 이런 게 없고, 환영사 몇 번 정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또 이제 임페리얼 가셨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상한선과 임페리얼이더라고. 근데 이거는 도전을 하지 않으면 절대 못 가는 게 또 이 직급이에요. 도전을 하면 가다가 멈출지라도 멈추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또 가는 거죠. 이덕우 임페리얼 마스터님 그래요. 양치기 소년 5번만 하면 직급 간대요. 나는 본부장 갑니다. 그랬다가 또 하다가 뭐 못 갈 수도 있어요. 목표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가다가 멈추면은요. 못 가는 이유를 또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못 가는 거니까 다음에 갈 때는 그걸 또 보완을 해서 또 가요. 또 가! 갑니다 하는데 또 가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출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비즈니스 아닌가요? 비즈니스니까 출혈도 있는 거지. 우리가 월급쟁이도 아니고 회사에서 직급을 딱딱딱딱 보내주는 그런 일도 아니고 내가 도전을 해야 되는데 내 상황이라는 게 좌우가 딱딱 맞아서 가면 얼마나 좋아요. 아마 이번에 뭐 임페리얼 가신 분도 진짜 대단하신 그런 도전을 하신 거잖아요. 결코 쉬운 일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해내셨잖아요. 그래서 간절한 나의 그 Y, 꿈이 이루어지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내 꿈인데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게 뭘까? 내 꿈을 방해하고 내가 이렇게 좀 뭔가 성장이 안 되는 게 뭘까를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방법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우리 파트너들에게 가장 쉽게 알려주는 방법이 팁이 뭐였냐면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롤 모델을 정하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롤 모델이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스폰서님이 다 마음에 들지는 않을 거예요, 100%. 근데 스폰서님들도 그래요. 내 파트너가 그 수십 명의, 수백 명의 파트너가 다 마음에 드실까요? 우린 비즈니스로 여기 연결이 되고 만났기 때문에 하다 보면 다 돈이 되면요. 진짜 좋은 관계가 돼요. 근데 아직까지 돈이 안 될 때는요. 스폰서도 파트너도 서로 좀 이렇게 좀 퍽퍽해요. 언제 촉촉해지냐면 파트너들이 돈이 돼야 이제 관계가 촉촉해진다고.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해요? 나하고 스타일이 전혀 안 맞는 스폰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위에 있는 업라인 스폰서들 중에 나하고 스타일이나 이렇게 성격이나 이런 게 좀 맞는 그런 스폰서님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상담을 하시고 롤 모델을 정해서 사업을 하시면 돼요. 그분이라면 어땠을까? 우리 이영균 총장님 사나 우리 여러분들은 막 상담 이런 거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우리 젊은 파트너들은 상담을 안 해요, 잘요. 지네들이 다 알아서 한대요. 근데 또 열심히도 하는데, 아우, 저걸 상담을 했으면 저런 실수는 안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도 지네들이 해보겠대. 근데 막 그동안에는 자꾸 설명도 해보고 이랬는데 요즘은요, 그냥 냅둬요. 해줘도 안 되더라고.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해보더라고요. 해보고 나서 안 되면 그때 돌아오더라고. 근데 시도도 하기 전에 딴마음 먹고 있는 사람한테 그 길이 아니야, 이쪽으로 와야 돼, 그거 아니야, 아니야.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상담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사장님 그냥 생각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파이팅! 이래요. 근데 뻔히 안 될 거 알아요. 결과가 안 좋을 거 알아요.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괜히 시도도 하기 전에 제가 막 끈다고 제 쪽으로 오지도 않을 건데 기분만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즘은 냅둬요. 그냥 열심히 해보라고 그래요. 아, 하자, 하자. 응원할게. 하다가 대신에 힘들어지고, 본인의 생각대로 뭐가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때는 언제든지 돌아와라. 그랬더니 막 돌아와요. 새벽 2시에 막 울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괜히 했나 봐요. 막 이래요. 그래서 상담을 요즘은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제가 성숙을 한 거죠. 예전에는 막 제 생각대로 끌고 가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냐면 저는 다단계 경험이 있다라는 이유로 아닌 거를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해줬더니요.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게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는 그런 일도 좀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을 내려놓고 아, 내 생각대로 이게 안 되는 일이구나. 그냥 그래서 네 생각대로 한번 해보세요라고 제가 요즘은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일이 잘 돼요. 대신에 뭐라고 제가 얘기하냐면 네 생각대로 해봐. 근데 하다가 안 되면은 분명히 네 뜻대로 안 되면은 그때는 돌아와라. 그때는 돌아와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그다음부터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요. 롤 모델을 하나 찾으라는 거예요. 애터미에 지금 뭐 성공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애터미는 또 똑같은 일이고 물론 뭐 스폰서 파트너하고 이제 이 그룹이 있지만 성공자들 뭐 박정수 임페리얼님을 롤 모델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우리 파트너 중에도 있어요. 애기 엄마들은요 박정수 임페리얼님이 롤 모델이래요. 근데 그분처럼 하면 되는데 상담은 그분하고는 힘들 거잖아요. 음, 형제 라인 아니네요. 저희도 파트너네요. 그분의 파트너네요. 음, 음. 근데 그분하고의 상담은 힘들 건데 그분처럼 너도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 롤 모델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슴속에 롤 모델을 세우면 뭐가 쉬워지냐면요. 그분의 영향력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이라면 어땠을까? 그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 우리가 두 갈래 길이 있다라면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오른쪽인데 우리 스폰서님은 그분은 어땠을까? 그럼 전화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제가. 그럼 그분은 나도 오른쪽인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왼쪽 길이더라. 그랬을 때는 그냥 그 길을 따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왜냐면 롤 모델은요. 경험 부자일 거잖아요. 네트워크의 짬밥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느 분이 웃으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군대 짬밥보다 뭐죠? 그 조폭 깡패의 그런 그 짬밥보다 더 무서운 게 네트워크의 짬밥이래요. 근데 성공한 그런 어떤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애텀에서 성공하신 분들은요. 그 짬밥을 인정을 해주셔도 돼요. 제가 고민을 2박 3일 고민하던 거를 이덕우 총단장에 먹고 전화하잖아요. 5분 안에 끝나요. 그게 경험 부자, 경험 자산의 어, 그 효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간절하고 애터미를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신 분은 롤 모델을 찾아서 하는 게 비교적 쉬운 방법이더라. 나 혼자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사업은요. 파트너와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스폰서랑 하는 사업이라는 거를 제가 요즘에 굉장히 강조를 해요. 사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내 파트너는 내 파트너야 라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우산을 이렇게 폭 씌워요. 스폰서님한테 이렇게 인사를 안 시키고 소개를 안 하고 이러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아우, 스폰서님한테 이렇게 그 인사를 시키면은요. 너무 힘들어 피곤해진대요. 스폰서들이 내 파트너한테 막 신경 쓰고 관심을 갖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했을 때는 또 나름 이유는 있더라고요. 그 전에 자기가 너무 괜찮은 사람을 모시고 왔는데 스폰서님이 그 사람한테 계속 이렇게 터치를 하고 이러면서 그 사람이 들어가 버렸대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한테 보이면 들어갈까 봐 안 보이고 숨겨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우산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후원을 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분이 계속 성공을 시킬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근데 이 사업은, 네트워크 사업은요, 스폰서와 함께 하는 사업이지, 파트너를 믿고 하는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파트너는 내가 안내하고 이끌어주고 함께 가야 되는 건 맞는데, 파트너를 믿고 하다가 파트너 들어가 버리면 내 스폰서가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파트너가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물론 안 들어가게 해야 되겠지만 내 스폰서님이 1순위, 2순위, 3순위 애터미가 전업이신 분들은 절대 안 들어가요. 그분하고 마음을 맞춰서 해야지. 스폰서는 냅두고 내 파트너 손잡고 막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힘들어지더라고요. 나중에 상황이. 파트너는 얼마든지 많아요. 그리고 나하고 진짜 안 맞는 파트너가 있으면요. 그냥 이렇게 뭐 좀 건너가셔도 돼요. 그분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바이너리에 좋은 게 그거잖아. 무한 단계. 저는 해보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어도 브레이크 어웨이를 할 때는요.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도 그 라인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신경을 써서 후원도 해야 돼. 밉다고 냅두면 내 하나의 라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입에 직격탄을 맞아요. 근데 바이너리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건너서 그냥 그 밑으로 내려가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열심히 뛰다 보면 그 사람하고 안 맞아도 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고, 근데 밉다고 그 사람 쪽으로 후원을 안 하고 다른 쪽을 이제 뭐 잡거나 이러는 경우도 있어. 우리 파트너들 보면. 아, 그 사람이 싫어서 싫대요. 근데 결국은 이게 멤버십이 자산인 사업인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겠죠. 한 명도 버릴 사람 없다라는 거. 아니, 유통사업이고 멤버십이 내 자산인데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나중에 누구랑 같이 사업을 해? 버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제 내 마음속에서 속으로 뭔 생각을 해요? 그냥 사업자가 아닌 거죠. 시스템에도 안 들어오고 줌에도 안 들어오고 ABC 뭐 ABR 뭐 얘기하는데 아, 난 그런 거 안 해요. 뭐 이러시는 분 있죠. 그런 분한테는 그냥 여러분들이 속으로 여러분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냥 고객님으로 대해 주시면 돼요. 애용자. 사장님이 아니고 호칭을 하나 바꿔버리면은 모든 게 평화가 와요, 마음에. 사장님 안 하시고 뭐 속으로 뭐 하면 돼요? 그냥 고객님. 우리가 사업자니까 뭐 애가 쓰이고 막 신경이 쓰이고 왜 줌이 안 들어오냐고 ABR 왜 안 하냐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고객님한테는 어떻게 해요? 물건 주문만 하나 해줘도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근데 그런 우수 고객님이잖아요. 사업을 제대로 안 하는 그 고객님은 얼마나 감사해. 물건도 막 전 제품 다 쓰는데 그 회원가입도 막 하는데. 애용자, 예, 오토 컨슈머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딪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파트너들하고 그다음에 뭐 스폰서님하고, 스폰서도 사람인데 스폰서가 무슨 신인 줄 알아. 뚝딱하면 뭐 포인트 내려주고 뚝딱하면은 뭐 사람도 달아주고 뚝딱하면은 직급도 보내주고, 나 그런 스폰서 있고 싶어요. 그런 스폰서만 있었으면 이 네트워크 뭐 필요가 없었겠죠. 스폰서도 사람이고 스폰서도 이제 그 성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스폰서님은 진짜 네트워크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격 맞아서 네트워크 하시는 분 있어요? 돈이 되면요, 다 성격이 맞아요. 돈이 성격이더라니까요. 성공하면요, 이거 내 적성에 맞아지는 일이에요. 지금의 내 성격,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애터미에 온 이유, 여러분들이 그 Y가 분명하신 분이라면요. 이런 거 저런 거 내 시간, 금쪽 같은 내 시간을 낭비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그냥 여러분 스스로가 다 배제를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은 나의 롤 모델이 진짜
긍정적이신 분이고 모든 거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마음이 따뜻하고 직급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고 목표를 분명하게 갖고 계시는 그런 스폰서님이시라고 하면 그런 분을 롤 모델을 삼아서 여러분의 성공을 그 경험자들, 경험 부자의 스폰서들의 그 경험을요, 여러분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하시는 분이 진짜 지혜로운 분이라는 생각을 해요. 파트너도 제가 맨날 밥 사주는 파트너가 있고요. 어떤 파트너는 지가 맨날 밥을 사는 또 파트너가 있어요. 밥이 뭐라고. 근데 그 밥이 전부더라고요. 파트너를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보니까 밥 잘 사는 파트너는요. 제가 아무리 밥을 산다 그래도 스폰서님이 왜 사시냐요. 자기가 사드려야지. 그러면서 매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여러분 그런 파트너 이쁘시죠? 근데 스폰서님 맨날 밥 사달래요. 사줘요. 아, 돈 버는데. 근데 스폰서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럼 똑같은 후원 요청이 들어왔어. 똑같이 후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밥 사주는 파트너가 오늘 밥 얘기하니까 좀 치사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사람 마음이 똑같더라니까. 밥 잘 사주는 밥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은 뭐냐면 일단은 태도가 자세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스폰서에게만 밥을 사겠어요? 그 사람은 파트너에게도 자기가 밥을 사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 애터미에서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일이 잘 돼요. 그리고 손해보는 사람이 일을 잘해요. 막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막 계산하고 막 내가 포인트를 얼마를 내려주면 나한테 이익이 얼마가 되고 그래서 직급을 이번에 내가 못 가고 네가 가도 내가 이거밖에 못 도와주고 막 이렇게 계산적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그거를 넘어서지 않으면은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본인이 힘들어져. 때로는요. 때로 우리 일이 그렇잖아요. 때로는 내가 유지가 안 돼도 파트너가 간다 그러면 도울 수도 있어요. 매번 그러라 그러면 우리가 다 안 되지. 때로는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어떤 때는 또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직급을 가는 바람에 내가 별로 그렇게 도와주지 않아도 직급을 가는 일이 또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동의 어떤 그런 목표의식과 책임감을 같이 느끼면은 일이 훨씬 수월해진다라는 거. 파트너와 함께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는 스폰서와 함께하는 일이라는 거.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요. 아, 내가 네트워크를 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나 싶어서 이제 경험 없는 우리 파트너들에게 물어봐요. 근데 이제 올해 3년 이상 된 파트너들은 제 말을 알아듣더라고요.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답게 풀어야 되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우리가 5월에 막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잖아요. 신고를 했는데 우리 이덕우 임페리얼님 이제 그 수당을 보니까 작년에 연봉이 17억인가 되셨더라고요. 작년에 많이 받으셨죠. 우리 이혜정 총단장님은 거의 10억 가깝게 이렇게 되셔서 뭐 세금이 뭐 5억이 넘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결국은 17억 중에 작년 1년 동안 우리 이덕우 총단장님이 받으신 후원수당의 합은요. 상한선 넘어가신 분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한 뭐 많이 앵가에 따라서 한 달에 한 4천원 안 넘어가죠. 지금 우리가 상한선에서 5천 대 5천이 맞았을 때. 4천이라고 해도 1년이면은 한 5억 미만일 거잖아요. 근데 17억을 받으셨잖아요. 후원수당의 크기보다 결국 우리 애터미에서 큰 돈을 벌려면은 직급수당이 우리에게 훨씬 더 의미가 크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다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후원수당만 생각하면 여러분 그냥 뭐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열심히 그냥 소비자 만들고, 자잘하게 그냥, 판매사 가게 만들고 같이 도와서 열심히 그냥 이렇게 하고 다니면 되는데, 결국은 우리의 그 이 큰 수당은 직급 수당이 훨씬 더 이게 그 돈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큰 돈을 벌고 우리가 월 1억을 받으려면요, 직급을 가야 되는 일인 거예요, 이 일이. 직급을 가야 되기 때문에 롤 모델도 정해야 되고, 내가 스폰서님하고 마음도 맞춰야 되고, 내 주위에 따뜻하게 나와 같이 목표를 부르짖는 사람이, 도전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뭐 1,000만 원만 벌어도 너무 좋아요. 뭐 혹시 이러시는 분 처음에 막 아우 저는 200만 벌어도 돼요. 더 이상은 뭐 생각지도 않아요. 연금 200이 좋아요. 그러시는데 그분이 끝까지 연금 200에 만족 못 하시잖아요. 제가 그 얘기해요. 그럼 200 벌게 해드릴 테니까 200보다 더 많이 나오면 그 돈 저 주실래요? 이렇게 했더니 당당하게 주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1,000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만 번다며요. 나머지 좀 줘봐봐요. 내가 이랬더니 아우 그게 아니고요. 나중에 1억 이상 더 나오면 그때는 좀 생각을 해보겠대요. 애터미 사업이 여러분들은 쉬우신가요? 너무 어려운가요? 쉽다라는 분도 계시고 저희들이 막 리더들이 애터미 사업이 너무 쉽다라고 얘기하니까 누가 막 이렇게 반항하듯이 그래요. 힘들어 죽겠는데 스폰서들은 왜 다 쉽다고 하냐고. 근데 그것 또한 내 마음인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애터미가 여러분 특별하게 어려운 거 있어요? 그냥 유통업이에요. 좋은 제품 싸게 팔아요. 어차피 써야 되는 생필품을 우리가 슈퍼 체인지를 해서 그냥 바꿔 쓰고 내가 쓰고 주변 사람들에게 너도 써봐, 먹어봐, 발라봐 이래가면서 쓰게 만들고 애터미가 성공 못하면 기적인 이유를 요즘에 그냥 아주 뭐죠 이렇게 구호처럼 우리가 파트너들에게 물어보거든요. 애터미가 왜 성공 못하면 기적이야 라고 계속 물어봐요. 사업자 미팅 할 때마다. 그러면 이래서 저래서 막 얘기가 많잖아요. 첫 번째 좋은 제품 싸게 파니까.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소비자도 사업자도 손해볼 거 하나도 없겠죠. 근데 사업자들에게 이제 애터미가 왜 성공 못하면 기적이냐 그랬더니 가입비 진입비가 없어요. 가입비 진입비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 무한 단계가 완성이 될 수 있는 거는요. 가입비 진입비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네트워크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매월 유지해야 되는 조건. 그 다음에 내가 사업을 해보려고 했더니 진입하는 과정에서 얼마큼을 내려야 되는 강제적인 조건. 이런 게 단 한 가지라도 강제가 있다라면 무한단계로 내려가는 게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이런 거를 진짜 좋은 제품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제공을 해주면서 가입비, 진입비도 없고 무한단계로 내려가다 보니까 내 능력이 아니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찾기만 하면 성공하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박미영 크라운이요. 저 때문에 일한 거 아니에요. 그 친구는 저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간절한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뛰었던 거고. 우리 이승희 크라운도 이번에 ABRE 시스템 이승희 크라운이 의정부 누리센터에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진짜 많이 시도를 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하기도 쉽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분의 네트워크 경험도 없어요. 옷가게가 전부였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파트너들하고 막 이런 시스템 저런 시스템 막 여러 가지를 막 만들어서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계속 시도를 해보시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분도 성공을 하셨고 이번에 이제 본사에 이런 또 시스템까지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너무 너무 멋지잖아요. 여러분 제 파트너예요. 부러우시죠? 응.
그런 분들이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분들이 애터미를 알아보고 그분들 스스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진짜 너무너무 운이 좋은 케이스죠. 그게 무한단계니까 가능했던 거지. 이제 글로벌까지 연결이 돼서 무한단계로. 요즘에 해외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스폰서들의 도움 없이도 본인들이 애터미를 스스로 알아서 하시는 분. 우리 뭐, 그 대실적 파트너 한 분은요, 지난달에 우리 굿모닝에서도 나오셨던 분인데, 그분은요, 스폰서 존재를 몰라가지고, 혼자서 공부하고, 혼자서 줌으로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뭐죠? 러시아 쪽의 분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가 줌으로 제품 강의하고, 회장님이 영상 틀어주고 이러면서, 직급도 혼자 갔어요. 위에 있는 스폰서들이 도대체 이 매출이 뜨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고 찾아 내려가다 보니까, 어느 누군가 밑에서 이제 이분이 일을 하고 있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좀 보자고 그랬더니요. 아니요, 저는 필요 없어요. 저는 제가 지금 부업이고 제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스폰서라고 그랬더니 스폰서 필요 없대요. 그분이 막 부업으로 8시부터 해갖고 밤 1시, 2시까지 줌으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갖고 자기가 줌으로 막 100명, 200명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강의도 하고 막 마케팅 플랜도 설명해주고 막 이러면서 물건 주문 받아가지고 또 막 택배로 보내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일을 하시던 분을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본인이 판매사는 첫 달부터인가요? 바로 판매사가 되면서 매출은 막 뜨는데 그 밑에 직급을 못 보내는 거고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막 그 스폰서님들하고 같이 이제 만나가지고 미팅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래 줬더니 너무 스폰서님이 감사하대요. 그런 분들이 스폰서님이냐고 직급도 가르쳐 주시고 직급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해 주고 이러니까는 그 자기가 할 테니까 스폰서님은 그냥 이렇게 방향만 잡아주고 방법만 알려주시면 자기가 다 하겠노라고. 그 러시아 쪽 그분이에요. 신인류래, 신애터미인이래잖아요. 새로운 인류가 나왔다고. SNS 이런 인터넷 뭐죠? 우리가 줌 세대에 코로나 시대에 오프라인 세미나를 한 번도 가본 적 없이 오프라인 세미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애터미를 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인터넷으로 이제 지금 성공해 가고 있는 그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새로운 사람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무한 단계예요, 위력이. 그리고 정말 멋진 스폰서만 여전히 돈 많이 벌고 나만 못 버는 구조라면 얼마나 또 속상하냐고요. 배도 아프고. 근데 우리 상한선에 가면 다 만나게 되어 있는 진짜 정의로운 보상 플랜. 하나도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시는 우리 스폰서님들이 계시지만 음, 오늘 시작하시는 분이라도 우리 10년 후에는 똑같은 수당 받을 거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멋지냐고요. 그래서 애터미는 이미 이제 뭐 회사, 제품, 보상 플랜, 시스템, 그다음에 모든 게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애터미 도구를 가지고 이 애터미 안에서 나는 이제 언제까지 얼만큼의 성공을 내가 간절한 목표를 가지고 뛸 것인가. 그것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뛰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마 스폰서님들이 이런 얘기 다 하셨을 텐데 제 입을 빌어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표정을 보면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표정 하시는 거 우리 스폰서님들 얼마나 속으로 웃음이 난다니까요. 저희 쪽도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교차로 강의하면서 어떤 다른 라인에 계신 분이 리더분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막 도전하세요. 막 파이팅입니다. 막 이런 얘기 막 좋은 얘기 해주시면요. 너무 감동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되게 가증스러워요. 음. 스폰서 갈 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또 저 얘기구나. 근데 딴 사람이 얘기하시면 석세스에서
다른 성공자가 그런 얘기 하시면요. 오늘 석세스 너무 감동이었대요. 그래서 처음 듣는 얘기냐고 그랬더니 처음 듣는 건 아닌데 딱 가슴에 와서 꽂혔대요. 그게 그 사람이 이제 그동안에 계속 들어왔던 그 얘기가 어느 순간에 와서 이렇게 딱 꽂히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사실은 감사해요. 그죠? 어쨌든 알아들었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그 사람이 자세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듣고 이게 딱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3년을 들어야지 여러분,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다. 이렇게. 그래서 사업자의 기준은요, 3년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서당계 3년이면 풍요를 얻는다 그러잖아요. 3년의 의미라는 게, 그게, 1000일, 그죠? 100일이 아니고, 1000일의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삼시세판 이러고 삶을 막 좋아하잖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3년 지나신 분은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귀를 알아들으시는 반면에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3년이 되시기를 기다려 주셔야 된다. 지금 1년 되신 분 못 알아들어요. 대답은 네 해도 머릿속에는 전혀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대답한다고 다 알아듣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그게 아는 거예요. 대답이 아는 게 아니라 대답은 네 하는데 행동은 엉뚱하게 하고 있으면 아직 그 사람 못 알아들은 거라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믿지 절대 말로 믿으면 안 돼요. 큰 코 다쳐. 지난번에 안다고 그랬잖아. 근데 왜 이래 이러면은요. 아니 저는 그게 이건 줄 알았어요.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은 애터미 사업은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식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도전하셔야 되고요. 목표를 진짜 정해서 우리가 직급에 대한 목표. 제일 쉬운 목표가 직급이더라고요. 이 팀은 직급 얘기 잘 안 하세요? 저희는 요즘에 딴 얘기보다도 직급 얘기만 그냥 막 요새 해요. 왜냐면 목표도 좋고 도전도 좋고 뭐도 다 좋은데요. 그 도전과 그런 어떤 그 목표가 직급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일 쉽게 알아들어요. 여러분 하루에 A과를 하세요. 뭐 성공의 8단계대로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쇼트플랜 해야 됩니다. 얘기해도 그 말이 뭔 말인지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 게 잘 보이지가 않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직급하자고 얘기를 해요. 요새. 결국에 큰 직급은 제일 밑에 있는 세일즈 마스터로 결정이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본부장님들은 국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세일즈 마스터 갈 사람을 찾자. 소비자를 조금만 더, 이 사람을 조금 더 제품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이러면은 이 사람에게 직급에 대한 목표를 줘서 같이 직급을 한번 달성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서 뛰어보자. 그러니까는 다른 잡념이 안 생긴더라. 직급 갈 때 여러분 보름 동안이 막 날씨가 지금 비가 오네요. 후덥지근하네요. 뭐 추우네요. 뭐 이런 생각 누가 하시던가요? 직급 갈 때? 직급 갈 때는요. 벚꽃이 피는지 개나리가 피는지 모른다니까. 그 보름 동안은. 최고의 집중력을 요하는 게 결국은 보름의 직급이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절대 베팅 이런 거 아니에요. 베팅 이런 거 아니고요. 음. 우리의 목표의 어떤 그런 방향을 애터미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한테는 직급이 최고의 어떤 그런 목표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게 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요즘에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직급에 대한 목표가 없으면요. 사람을 포인트로 보잖아요. 오늘 뭐 화장품 괜찮은데요. 우리 화장품을 써보셨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근데 직급에 대한 목표가 간절한 사람은요. 화장품을 얘기하러 간 그 사람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하면 참 잘하겠다. 성격도 그렇고 어떤 그런 스타일이나 이런 비주얼을 봐도 애터미 사업하면 참 잘하시겠다. 저분을 내가 모시고 와서 한 3개월 정도
ABR 코스로 가지고 요즘 ABR이 생겼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타겟팅을 해서 저 사람을 잡고 제대로 AB 코스를 밟게 해서 저 사람을 직급을 내가 세일즈 마스터를 만들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사람이 눈에 보이게 하는 거는요, 결국은 직급 목표더라고. 사람이 안 들어오고 포인트가 아직까지 내 머릿속에 많이 있다 보면요. 그 활동은 별로 이렇게 간절하지가 않아요. 사람을 볼 것이냐, 매출 포인트를 볼 것이냐, 매출을 볼 것이냐. 우리는 한 사람이 일을 낸다라는 거 많이 여러분 경험하시죠? 많은 사람들, 여러분 가입되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업자가 아니고 다 사업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좌측에 2명, 우측에 2명만 있으면 되는데 그 2명이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2명을 주자로 쓸 수 있는 그런 주자를 많이 만들어 내셔야지 여러분들이 직급은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고 나서 유지 문제까지 그거는 결국은 주자가 많아야 되더라고요.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찾아내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제품을 보고 들어오는 거는 소비자의 마인드로 그냥 들어오시는데 내가 당당하게 내 꿈을 얘기하고 내 목표를 얘기하고 이랬을 때 사람들이 되게 멋지게 봐요. 저 사람 괜찮은 것 같다. 근데 내 목표를 얘기 안 하고 막 그런 아름다운 얘기하고 다니시는 분들 많죠. 애텀이 너무 멋져. 막 애텀이 우리 세계적인 회사고 어쩌고 그런 걸로는 별로 감동을 못 줘요.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내 목표. 그래서 내 인생 시나리오를 휴대폰에 찍어서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더라고. 아, 애텀이라면 이런 일도 가능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뭐 10억 기부한 얘기도 하고, 우리 회사가 뭐 기부하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보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말이 많이 이제, 이렇게 맥히는 게 뭐냐면, 코로나 상황에도 애터미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모습. 사실적인 그런 그 증거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안에 속해 있는 나도 이런 꿈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 단순히 그냥 아유 뭐 물건 그 싼 거 제품 뭐 몇 가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결국 제품은 이제 우리가 도구잖아요.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사람을 찾아내는 일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지금 이제 크라운을 목표로 뛰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목표를 부르짖으니까 파트너들이 지금 이제 막 본인들도 그래요. 저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갑시다. 근데 이제 이 크라운은 엄청나게 판이 큰 거 아시죠? 음, 그래서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은 이제 새로운 사업자들도 이제 찾아내야 되고 다시 이제 저도 이제 올해부터 지금 부산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을 가서 이제 일주일을 지금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뭐 코로나 있어도 마스크 야무지게 끼고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렇게 미팅은 충분하기 때문에 부산도 이제 해외는 못 가지만 부산은 지금 이제 올해부터 지금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저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부르짖고 외치고 하는 모습을 복제를 시켜 나가는 게 이제 우리 일이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복제 때문에 목표도 여러분들을 내 목표를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파트너들도 그게 복제가 돼요. 우리 스폰서님이 언제쯤 직접 간다고 저렇게 목표를 얘기를 하실래나? 그거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스폰서님 가면 자기도 간대요. 스폰서 사업도 아니고 파트너 사업도 아니고 이거는 내 사업이다라는 그런 정확한 어떤 이 사업의 맥을 갖고 그리고 내가 내 할목만 잘해 나가는 그 모습이 좋은 모습이 이제 그대로 복제가 되면 일은 진짜 쉬워지는 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막 해외에서도 들어오시고 보니까 여기는
분위기도 그러시고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도 한 분 한 분 이렇게 화면으로 지금 얼굴을 뵙는데 진짜 다 이렇게 하자고 해서 하신 건지 화면에 비춰지는 모습이 너무 전부 다 프로페셔널해요. 진짜 프로들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CEO 회의하는 느낌? 전 세계에 이제 글로벌 우리 진짜 빅 비즈니스의 그런 CEO들이 지금 거의 360분이 모여서 사장단 회의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런 모습을 제가 이제 너무 원했는데 여기 보니까 너무 멋지세요. 한 분 한 분이 화면 키시고 아주 집중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멋지셔서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팀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멋진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화면들을 잘 안 켜요. 제발 좀 켜서 얼굴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비싼지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건지 어, 화면들도 잘 안 보여주고 막 이래서 깜깜한 상태로 이렇게 미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화면 다 켜시고 CEO답습니다. 너무 멋지시고 여러분들 너무 응원하고요. 그리고 애터미 우리 진짜 다 이제 만나실 거잖아요. 상한선에서 다 만나실 거고 그때 되면 이제 뭐 미국이고 어디고 백신 맞고 이제 하면은 또 뭐 가고 오고 할 수 있겠죠? 네, 너무 멋진 우리 여러분과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애터미에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성공을 진심으로 진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to like and subscribe. Thank you.